안중근은 범죄자 일본 총리로 유력한 스가가 남긴 말 일본의 차기 총리가 될 가능성이 커진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사고방식이나 역사관 등에 관심이 쏠린다. 스가는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출범 후 줄곧 관방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거의 매일 기자회견을 했으며 일련의 발언에서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회견 중 발언은 아베 정권의 노선과 괴를 같이 했으며 한국에 대해 각을 세우는 내용도 적지 않았다. 특히 회자하는 발언 중 하나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에 관한 언급이다. 2013년 11월 19일 스가는 안중근 표지석 설치를 위한 한국과 중국의 움직임에 관한 질문을 받고서 우리나라는 안중근에 관해서는 범죄자라는 것을 한국 정부에 그동안 전해왔다며 표지석이 한일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14년 1월 중국의 안중근 기념관이 개관하자 우리나라의 초대 총리를 살해, 사형 판결을 받은 테러리스트라고 말해 한국과의 역사인식 차이를 실감하게 했다. 2018년 8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피해자의 입장에서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을 때는 일본 정부의 설명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극히 유감이라고 반응했다. 최근에는 일제강점기 징용 문제를 다룬 한국의 사법 절차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강제 매각될 경우 일본의 대응에 관해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며 보복 조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관련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 관점에서 온갖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유연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스가는 일본 정부 대변인이고 한일 관계가 검색된 국면에서 나온 발언들이라서 이를 스가의 사고 방식과 동일시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전반적으로 한국과 맞서는 내용의 발언이 많았다. 그가 과거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심사천배를 만류하거나 일부 정치인이 한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할 때 주의를 촉구한 점 등에 비춰보면 한일 관계가 더 악화하지 않게 노력할지도 주목된다. 총리 부재 시위기 관리를 담당하는 관방장관으로 장기 재직해 최근 수년간 외국을 방문한 사례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고 대외 활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스가의 외교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베일에 쌓여있는 분위기다. 산케이 신문은 스가가 총리가 되는 경우 위기관리 내각으로서 아베 정권을 계승하는 것이 기본이 될 것이라고 이일 관측했다. 외교 정책 수완은 미지수이며 일본이 중시하는 미일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평가도 나온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각에서는 스가는 독자 지지 기반이 약해 다른 파벌의 지원을 받아 총리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각 세력의 이해관계를 절충하며 신중하게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아베 한 가장 미워한 총리일 언론 한국 반응 보도 일본 매체들은 아베 신조 이번 총리 퇴임 뒤 관련 해외 보도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일본 시사주간지 슈칸분시는 한국 방송과 신문들의 헤드라인은 물론 한국 신문에서 어떤 비중으로 아베 총리 사임 기사를 다뤘는지를 상세하게 보도했다. 매체는 한국은 8월 초 아베 총리의 건강 악화설이 나돌기 시작했으며 이후에는 총리가 정권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8월 중순 병원에 다녀온 뒤 사임 가능성에 대한 공공연한 보도가 나왔다면서 사임이 갑작스러운 것이기는 했지만 놀랍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 매체들은 코로나19 대응 실패, 지지율 스트레스, 고질병 등을 원인으로 꼽았으며 특히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이 컸다고 진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베 총리에 대한 평가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아베 총리가 혐한을 이용해 정치해온 것을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혐한을 이용한 정치가 한일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한국 정부도 한일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점도 전했다. 슈칸분시는 아베 총리만큼 한국에서 인기가 없었던 일본 총리는 없었다면서 특히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된 역사 문제로 경제 보복을 한 것이 아베 총리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크게 늘렸다고 지적했다. 유력한 후보자로 꼽히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비롯해 이시바 스게로 전 자민당 간사장 같은 이들의 정치 기반과 외교 성향에 대한 분석 기사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에서의 관심은 이미 다음 총리 후보로 향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정보기술 기업 화웨이에 이달 15일부터 반도체 공급을 사실상 중단한다. 미국 정부가 승인하면 공급이 가능하지만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당분간 공급 재개는 불가능하다고 반도체 업계는 보고 있다. 화웨이는 한국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핵심 수요처인 만큼 공급 중단이 장기화되면 국내 기업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한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정부의 화웨이에 반도체 공급을 하기 위한 승인 신청을 했다. 지난달 17일 미국 정부가 발표한 화웨이 추가 제재안이 이달 15일부터 발효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제재안은 미국의 기술을 적용해 만든 모든 반도체가 화웨이에 공급되려면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거의 모든 전 세계 반도체 업체는 시각, 검사, 계측 등 주요 공정의 미국 기업의 장비 및 부품을 쓴다. 이에 따라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은 이달 14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까지만 화웨이에 공급할 수 있다. 15일부터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려면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삼성, SK에 이어 글로벌 3대 디램 공급 업체인 미국 마이크론도 지난달 27일 미국 정부의 승인이 없으면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승인을 거부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둘 다 화웨이에 디램 등 반도체를 판매하지 못한다. 국내 반도체 업체 관계자는 미중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한 미국이 쉽게 공급 승인을 해주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 업계의 타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삼성전자 매출에서 화웨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3.2%로 약 7조 3,7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SK하이닉스에서 화웨이 관련 매출 비중은 11.4%, 약 3조 원으로 추정된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화웨이가 제재 발효를 앞두고 디램 대량 재고 쌓기에 나서 3분기 실적의 영향은 작을 것이라면서도 대체 수요처를 찾기 전까지 잠정적인 타격은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이번 제재는 사실상 화웨이의 숨통 끊기에 가까워 IT 업계에선 결국 화웨이가 미국과의 싸움에서 패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 메모리 반도체 공급 승인을 해준다고 해도 화웨이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등 핵심 부품 공급 차질로 스마트폰 생산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시장 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2021년 화웨이 스마트폰 점유율이 4.3%로 대폭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세계적으로 연간 25조 원어치의 반도체를 사들이는 큰손 화웨이가 시장에서 퇴출된 위기에 놓인 셈이다. 미국 정부가 한국 반도체에 대해서만 공급 승인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화웨이가 구매할 여력이 없어지는 것이다. 화웨이는 미국의 연이은 제재를 앞두고 단기간 재고 쌓기에 나서면서 자금난도 깊어지고 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8일 화웨이가 자금 조달을 위해 약 20만 명에 달하는 전 세계 직원들을 상대로 자사주 매입을 독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화웨이는 올해 초부터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사주 매입에 쓸 수 있는 새 자사주 매입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SCMP는 화웨이가 자사주 매입 독려에 나서 연구 개발을 위한 신규 자금 조달 수단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애플 전문 분석가인 홍콩 트렌드 포스 인터내셔널 윙치 더 애널리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최악의 경우 화웨이가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스마트폰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차 중국으로부터의 경제 독립을 강조하며 제조업 공급망 독립화 등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유튜브 도널드 트럼프 채널로 공개된 노스캐롤라이나 윈스턴세일럼 연설에서 향후 4년에 걸쳐 우리는 미국을 세계 제조업 초강대국으로 만들 것이라며 공급망 중국 독립을 거론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에 대한 의존을 완전히 끝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 물품 공급이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미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의 임금을 올리는 공정한 무역 거래를 할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우리의 기업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며 나는 이와 관련해 많은 일을 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도 가능하다고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으로 그 일을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 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징후로 지난 5월엔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